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은요, 하늘이 여러분들께 약속한 금전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오게 될 복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들어올 금전복의 형태와 흐름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4번, 조커, 3번, 2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금전복의 형태, 약간 상금이나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돼요. 뭐, 어디에 수상을 해서 상금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오신 거에 대해서 결과값을 받는 건데, 약간 성과급 받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성과급이라고 하면 뭐 직무발명 보상금 정도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산출해낸 것들, 그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피드백처럼 얻게 되는 그런 금전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결혼이 좀 약속이 되어 계신 분들은 그 축의금이 좀 크게 들어온다던가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금전복의 형태가 그냥 돈만 온다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희소식과 함께 온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 이목을 좀 끌면서 받게 되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평가를 잘 받아서 생각보다 잘 들어온다던가, 또는 그게 또 사업화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금이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이제 어디 공모전을 내신다던가 어디에 뭔가 출품을 하신다던가 뭐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있죠. 우리 간간이 되게 뭐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뭐 이런 것들 작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금전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리딩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좋은 뭐 합격의 소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장학금이라던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무언가, 뭐 집안 어르신들이 그래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거 합격했으니까 선물로 용돈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오는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어떤 치아받고 축하받고 격려받으면서 들어오는 금전복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금전복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힘써온 것에 대한 결과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셨냐 하면 내가 진짜 이만큼은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온 일에 대해서 금전이 내려온다. 그냥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금전이 함께 물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아니 저는 그냥 회사 설립한 대표인데 뭐 공모전 나갈 일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사업에서도 그런 뭐 발표대회 같은 데가 있어요. 발표대회나 데모대회 같은 데. 그런 데 나가서 우승하시면은 금전적으로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상금 종류라서 사실 용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다. 내가 노력을 해오고 내가 열심히 해온 거. 특히 되게 암담한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와 이게 될까? 나 이 진짜 막말로 피똥 싸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해놓은 성취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딱 받으시면은 끌어안고 안 풀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낸 이 뭔가 트로피 같은 금전복인데 이걸 내가 함부로 풀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시작 자체는 굉장히 호기롭고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하셨는데 하시면서는 이거를 금전복까지 이어가시면서는 많은 고단함과 많은 스트레스나 피곤함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모전 같은 것들도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 목돈의 상금을 좀 받기는 하는데 그 공모전에 갈아넣은 시간과 에너지야 나의 그 생각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아 이거 너무 이 상금 소중하다 이렇게 꽉 끌어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실 복이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몸 불사질러 보지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잘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과 여러분들께서 잘 취하고 가실 수 있거든요. 이 운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과 조심하셔야 될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칼같이 이건 내 목, 저건 네 목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뭐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됐어. 그럼 상금 받았어. 내가 제일 많이 노력을 했어.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카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너는 10%만큼 했으니까 10%, 내가 50% 했으니까 나는 50%, 너는 20%, 30%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칼같이 나누는 거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또 안 그러신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다 이 영광과 이 금전복을 오롯이 누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좀 마음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에 매몰되어서 이 돈을 확보하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상금을 받는다던가 포상금을 받는다던가 이 너머에 무언가가 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얼마 10% 20%더 가지고 가려고 칼같이 너는 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주변에 좀 넉넉하게 풀어봐 달라. 그리고 나보다 힘들고 고단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해서 팀 단위로 상금을 좀 얻게 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한 60% 70% 했는데 저 친구는 10%밖에 안 됐어. 근데 사정은 저 친구가 더 어려워. 그러면 내 목 헐어서 조금 더 주라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마음을 좀 넓게 쓰라고 한다는 점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나는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거의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 돈보다 소중한 거 지금 내가 인심을 써서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더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을 좀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금전운으로 무엇을 이어보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거를 재투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걸 시작을 하시고요. 근데 새로운 거를 그냥 뭐 베이스도 없는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취와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른 도약의 무언가를 해보는 게 다른 도약의 기회,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금전복이 딱 와가지고 돈이 좀 생겼으면 그걸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시드머니로 쓰는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정말 입상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주변에도 좀 넉넉하게 나눠주고 내가 약간 손해본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넓게 썼어요. 남은 돈 있잖아요. 그 남은 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뭐 내가 공모전에서 획득한 이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또 벌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의 밑자금으로 좀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자금으로 쓰는 것은요, 전혀 생뚱맞고 새롭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분야, 여러분들이 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것에 해당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피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금을 받았어. 그럼 직원들도 좀 나눠주시고 좀 남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남은 거를 그냥 나의 용돈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뭔가 테스트해보고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데다가 좀 재투자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자, 일단 만약에 경우의 수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을 지금 6개월 이내 하시고 아무래도 목돈이 좀 생기는 거는 결혼으로 인한 어떤 축하금인 것 같아요. 경조사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돈 받았을 때 주변에 밥도 사고 뭐 이러라는 말씀이에요. 뭐 내가 얼마를 지난번에 냈으니까 10만 원 냈는데 왜 얘는 5만 원밖에 안 냈지? 막 이런 거 재고 따지고 뭐 서운하니 뭐하니 이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밑자금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날개짓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편안히 가셔도 여러분들의 운명이 제대로 순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요 카드는요. 이 운을 얻게 되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데 마음이 좀 심란하신 거죠. 마음이 좀 급하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속도에 맞춰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초조해지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카드는요. 여러분들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거꾸로만 안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것만 안 하시면 된다. 그러니 마음 좀 놓으시고 날개짓 하다가 너무 힘들면 좀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휴식과 업무의 밸런스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 올 금전복의 형태는 여왕님들 카드로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신기해라. 자, 여러분들은요. 약간 그 어머니로부터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퀸 에너지가 어머니를 좀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 모계를 통해서 받는 어떤 재물의 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남으로부터 받는 금전복에 좀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한 게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시기 위해 하셔야 되는 조건들은 다 충족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직접 생성을 해냈다라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왕의 카드들은요. 왕과는 좀 달라요. 왕의 카드는 내가 진취적으로 나가서 정복하고 돈을 얻어내고 성과를 이루고 이런 거에 비해서 퀸의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그 왕이 해온 것들을 내가 잘 정비하고 정돈해서 그런 걸 또 이어받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사실 누군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태적으로는 사실 뭐 가족이라던가 특히 엄마나 외가로부터 받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외가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이런 어떤 조직원이라던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의 혜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돈이 직접적으로 온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월세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받는다던가 아니면 지금 요즘에 대출이 워낙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융통을 좀 하시는 경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복을 단순하게 내가 현금을 만든다, 내 몫에 현금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거나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복지 포인트로서 굉장히 좀 큰 금전적인 지원이 온다던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전운을 받을 때 형태를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왕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째째하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받을 만한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의 귀인을 좀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서 이 아다리가 좀 맞았다라고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약간은 막막하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금전과 관련이 돼 있어서. 아, 이거 일단 내가 뭐 예를 들면 집을 살려고 알아는 보는데 요즘에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힘든데?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온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 청약 조건도 맞춰놨고 뭐 조건 뭐 다 맞춰놨고 열심히 사셨을 거잖아요. 그죠? 소득 수준도 맞춰놓고 다 하셨을 건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던 차에 여러분들이 아 어떡하지? 라고 하던 그 차에 여러분들의 조건을 알아본 귀인 또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서 지원을 받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내가 막막하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귀인이 딱 와가지고 금전운을 가져다 줄 때 어떤 조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된다던가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건 한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까지 된다던가 이게 째째하지는 않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약간 뜨뜨미지근해야 하는 어떤 구석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연봉 제의를 통해서 오는 이직의 수와 함께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에서 이번님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계속 바라는 보고 있었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렇게 다가오게 돼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금전의 운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위의 상승이나 부서의 이동 또는 뭐 본사에서 지사로 간다던가 이런 게 좀 동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주시되 여러분들께 들어온 이동수가 과히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운을 받으실 때 하셔야 될 것과 조심하셔야 될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네.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칼같이 끊어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돈의 흐름이나 돈복이 온다던가 이랬을 때 막 다른 사람 인정에 휘둘려가지고 제가 왜 웃었냐면 1번 카드에서는 아예 다른 리딩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정에 휘둘리거나 남들한테 이제 매여서 내가 가져가야 될 거, 해야 될 거를 못 챙긴다던가 이런 게 제일 나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관성입니다. 관성. 내가 그동안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좀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좀 동반이 되실 건데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나셔야 더 나은 금전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금전의 수라던가 복이라던가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구태여 거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막연하게 이직은 바라고 있는데 막상 이직 제안 같은 거 오면은 덜컥 겁이 나서 괜히 면접 보러 갔다가 어깨에 소문 나고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몸살이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제 카드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가지고 갈 게 있다. 제일 나쁜 거는 지금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제일 나쁘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태도는 좀 버려야 된다. 단호하고 결정력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희소식이라던가 좋은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상속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좀 더 높이 제의하면서 들어오는 이직 제안 같은 거, 이런 거 왔을 때 아무리 친해도 말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옮길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운이 새어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 꼭 닫으시고 좋은 일 발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전운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어보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동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계절이 이미 달라졌으니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활동성을 갖춰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처럼 뭐 무기력하거나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그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좀 편안히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요, 약간 퍼포먼스만 이렇게 내주셔야 되고 활동력 갖추셔야 되고 이동수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맺고 끊고를 좀 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그 성격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런 소리를 좀 들어도 우리 가끔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말을 좀 차갑게 내뱉으면 재수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이상과 실리를 위해서만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정주거나 남들 사정 봐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기적으로 나만 잘났어, 나만 잘 될 거야, 나 잘 됐으면 좋지, 남은 지금 잘 모르겠어, 이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착해 보이는 카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게 훨씬 좋다. 아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인정에 좀 휘둘리고 남 사정을 좀 많이 봐주시다가 자기 실속 못 챙기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시는 게 아닐까 조심스러운 추측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 봐요. 이 행운 좋은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을 높이 날아갈 때이다. 내가 나뭇가지를 놔야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푸르른 하늘은 여러분들의 무대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놓았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숙했다.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실 것이고 운도 받쳐줄 거고, 그런다라고 하면 내가 저 높은 하늘 한껏 날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도전과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는요, 진짜 떠나야 될 때를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내가 지금 자리한 곳이 나에게 작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금전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상속이라던가 어떤 외가에서 받는 금전적인 지원, 가정으로부터 오는 돈의 지원이다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딱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너 상속 받았으니까 나도 좀 빌려줘, 나도 좀 빌려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만 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입속 챙기시고요. 주변에 그런 부잡스러운 말을 거는 사람들, 네가 왜 돈을 받아 하면서 소송 걸면 맞대응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무르게 가시는 게 가장 최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신 경우에는 실제 이사라던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상황마다 굉장히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금전복이 이동수, 변화수, 그것도 세상이 좀 넓어지는 방향으로 왔는데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미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미련을 잘 못 놓고 거기에 휘둘려 갈 위험성이 있다를 경고하고 있는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만 잘 여러분들께서 맺고 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게 되실 금전복의 형태. 어머, 빵빠레. 세상에 저스티스. 아, 이거 완전. 자, 일단은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송사에 걸려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송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떤 금전적인 복에도 해당이 돼요. 우리 송사에서 이기면 뭐 이제 변호사비, 송사비 뭐 이런 것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돈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과 관련이 돼 있고 문서상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재고 따져서 들어오는 금전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연말정산 대거 받는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리딩 올라가는 시점이 5월달이다 보니까 바로 보게 되신다라고 하면 사실 연말정산에 대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내가 과거에 뭐 내고 받았고 한 것들을 막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어떤 희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운명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복권 제가 요즘에 복권 이야기를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복권에도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권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일평생 살면서 지금쯤이면 돈을 막 모아놨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누구 도와주거나 갑자기 가족이 사고를 치거나 회사가 망하고 돈 안 주고 튀었거나 이래서 일은 많이 했는데 받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 좀 해당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굉장히 우여곡절 있는 삶을 사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콜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에너지예요. 나한테 보상이 들어오는 건데 이 보상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그래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한 그 사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장에선 돈을 못 받고 그냥 운명적으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마련이 된 돈이 들어온다. 이게 바로 콜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 희소식에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요. 퇴직금이라던가 성과금 정산 잘못 받으셨다던가 직무발명 보상금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 좀 정산 잘못 받으신 거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문서상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 운기가 좋기 때문에 시기적인 활용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금전복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점점 풀려가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시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쯤 귀인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나에게 창과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는 좀 입을지언정 얻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우여곡절이 많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남들처럼 쉽게 그냥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지는 금전운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나 여러분들의 뭐 억울함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통해서 금전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내심 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에 이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포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저거 이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떤 노무사님이 도와주신다던가 진짜 아니면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회사의 대표랑 원수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묶어서 소송 들어갔어.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복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 복권이야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기대 안 하죠 대부분. 그래도 그냥 한번 선물 받거나 내가 한번 재미삼아 사본다던가 이렇게 되면 아마 거기에서 이제 아주 한 번에 큰 돈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작게나마 3등? 한 100만 원, 120만 원 됐네? 그럼 거기서부터 또 무언가가 있고 이렇게 좀 될 건데 제가 볼 땐 만약에 이게 복권이나 이런 횡재수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횡재수로 얻게 되는 돈은 목돈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해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된다 하더라도 한 3등 정도의 느낌이라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을 획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라던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전문가의 도움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 굉장히 전문가가 도와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운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과 하지 마셔야 되는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돌발 행동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극단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돌발 행동을 하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송사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송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뒤엎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변호사랑 이야기가 안 된 걸 갑자기 막 풀어놓는다던가 또는 미리 포기를 하고
"아 변호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하고 내려놓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되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해 주시고 화합하시고 협력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데빌의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끈질긴 에너지거든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에너지예요. 그렇게 집요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데빌의 에너지처럼 여러분들이 끈질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진짜 인제 송사라든가 관절 구설로 인해서 돈을 좀 벌어가게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끈질기게 '내가 이것만큼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도끼 어린 행동도 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해서 인제 막 돌발 행동하거나 갑자기 센 말 튀어나가거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뭔가 일을 뒤엎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제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말도 아니라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 방향만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전운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어보시면 좋은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안정을 취하는 데다가 이어보셔라.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힐링 타임 가지시거나 여행 가셔 가지고 나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돈이 생겼어? 나 그동안 요가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네.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인제 뭐 여행도 익사이팅한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생겼으면 그 돈으로 뭐 사업을 벌리거나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쓴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데 내가 조용히 내 삶의 평안과 안정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을 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힐링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심신의 안정,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의 상처 회복 이런 거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흥에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특히 인제 송사 관련하신 분들이 워낙 많고 관제 구설에 좀 해당이 되는 금전복이라서 거기에서 인제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거쳐 오시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 이제 나는 나를 좀 챙겨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예 그러한 수순으로 좀 금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조용하게 있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럽거나 뭐 이런 데 가시기보다는 그 호캉스를 가셔도 굉장히 조용한 호텔 있잖아요. 나만 혼자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오롯이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금전운을 사용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서 힐링 타임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카드는 왜 이렇게 짠한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모여서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은 사실 눈물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눈물들을 이렇게 소녀가 모으고 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슬픔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고생했고 슬퍼했고 힘들어했던 모든 시간들은 이게 다 모여서 가치로운 무언가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카드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운도 금전운이고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건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소모들이 그게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거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혼자야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인수 빵빵하게 들어왔으니까요. 이런 분들 손 붙잡고 진짜 나의 슬픔들 잘 어루만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서 쉬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금전보고 금전보 이야기하는데 나인 오브 월스 카드가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워터 카드가 나와서 이 두 가지 조합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주어진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나인 오브 월스 카드는요. 실제로 그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있으실 때 좀 많이 나타나는 카드예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워터 카드는 운기의 전환이라던가 새로운 시작점, 그리고 내가 뭔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로서 오시는 분들도 좀 꽤나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받는 돈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뭐 일을 많이 해서 보너스를 얻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돈의 확률이 굉장히 커요. 보너스나 인센티브인 경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의 업무적인 성과나 맥락에 완전히 일치해서 들어오는 그런 류의 금전보다는 약간의 횡재에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물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매출이 일어나서 인센티브가 들어온다. 이런 식의 조금 더 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그동안 누적을 해와서 받는 거, 물론 내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퇴직금은 약간 급여랑은 그 내가 매월 받는 월급과는 성향이 조금 다르죠. 목돈을 한 큐에 받는 느낌이 좀 있긴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권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약간 복권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뭐 행운이나 추첨에 대한 이슈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다의 개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리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행으로 내가 목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을 구하신다던가 뭐 이러실 때 목돈을 좀 융통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목돈 구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나 금융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사실 대출 제한이 좀 많아서 목돈을 융통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만한 일이 있고 운이 좀 따라주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전복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되는 구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뭐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지금 융통을 받으셔야 되는 대표님들 있으시죠? 투자금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우리가 투자금 받으려고 IR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빠그러질 수 있어요. 비일비재하죠. 근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었던 거기에서부터 좀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속이나 증여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예전에 있었었는데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생겼고 트러블이 있었다. 그럼 이제 그게 좀 해결되는 모양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흐름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나 안 좋은 기억, 내가 어떤 트라우마 정도로 남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수금 같은 거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못 받고 사람 막 도망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이렇게 목돈을 좀 받아내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 돈이 이번에 좀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죠. 꽁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이 시기가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금도 원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돈인데 퇴직 시점에 그 시기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못 받고 떼였고 또는 뭐 퇴직금 같은 것도 내가 진짜 이 회사에 퇴직금 받으려고 고군분투하고 남아있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좀 해당이 되실 거고,
그렇게 과거에 내가 뭔가 견뎌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한 번에 좀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획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으신데요. 약간 그 보수적인 경향은 있어요. 내가 돈을 쓰지 말고 모아둬야지, 꿍쳐놔야지. 아, 나 이 돈 가지고 한 푼이라도 쓰면 안 돼. 1원도 쓰면 안 돼. 막 약간 요렇게 그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좀 내가 나를 타이트하게 압박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즐기고 누리고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과 조심하셔야 될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께서 중도를 좀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보수적으로 이제 돈을 1원도 안 쓸 거야. 약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인정이 얽매여가지고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친척이 찾아와서 나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어떠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준다던가 내가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뭔가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맺고 끊음 같은 것들도 있으셔야 되고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받으면 되고 받아선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칼같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섞지 마셔야 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 쟤는 예쁘니까, 쟤는 별로 안 예쁘니까 이렇게 감정 섞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이 판사처럼 공정하게 평등하게 여러분들이 이 금전복을 받으셨을 때 나누실 필요가 있다. 나눠야 된다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누지 않는 이슈라고 하면 나누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약간 본인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적인 시시비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챙겨보시고 세금의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낼 건 내는데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정에 좀 무르게 구시는 거 있죠. 불쌍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내가 누구는 조금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딱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거기 붙어있는 다른 가족들, 친척들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해야지 뭐 친척이 와가지고 아 언니 나는 애가 셋이나 있잖아. 나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칼같이 자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도와주시던 말던 일단은 여러분들이 맺고 끊고를 좀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나 보증서를 획득을 하시는 분들도요. 그 문서나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에 말미에 가서 좀 무르게 구는 거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운 빼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딱 생겼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안 쓰고 그냥 1원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고 있어야지 이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돈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 금고에다가 딱 쌓아두는 거야.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퇴직금은 한 번에 뭐 돈은 써야 되니까요, 흘러야 되니까요, 어디다 쓰세요 이렇게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이 돈으로 내가 생활을 살아나가겠다 이러면 계속 마이너스만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퇴직금으로 한 몇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 월급을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던 그런 상황처럼 계속 소비를 그 2천만 원에서 까버려.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돈을 융통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금전운을 무엇으로 이으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뭐 도전 같은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뚱맞은 거 아예 모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투자나 도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재투자 같은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운으로 좀 보여요.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취미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퇴직금을 받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내가 배운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그럼 내가 프랜차이즈를 가게를 열어서 자영업을 한다. 막 이런 거예요. 나와 과거에 관련이 있었고 내 전문성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목돈이 좀 생기시면 그걸 시드머니 삼아서 다른 사업적인 성과로 연결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투자금을 받았는데 월급이나 운영비로만 써. 이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받았어? R&D를 한다던가 새로운 사업화를 물색을 한다던가 시장을 개척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돈 이런 걸 받는 것도 받는 건데 여기서도 그렇고 요 조언 행운 좋은 카드에서도 그렇고 몸을 좀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컨디션, 나의 마음에 대한 관리, 일단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몸이랑 정신이 좀 피곤하면은요, 제대로 된 판단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저는 피곤하면 책 보다가 같은 줄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집중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심신에 지친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병원이나 약물 치료도 좀 병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카드예요. 실제로 그 엘릭서라고 하는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아이템 있잖아요. 먹으면 살아나고 HP 1 남았는데 갑자기 100으로 차는 그 엘릭서 그거 맞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휴식을 하시거나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산책을 좀 하시는 거 어쨌든 내가 좀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도 필수로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금전복의 형태 어떻게 올지. 여러분 뭐 요런 거는요, 뭐라고 해야지? 장학금 같은 느낌입니다. 장학금. 뭐 잘해서 받는 거.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과 관련이 돼 있어서 뭐가 들어와. 막 약간 요런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공부 잘하면 공부를 나는 나를 위해서 잘했는데 돈 주잖아요. 그죠? 논문도 내가 연구해서 열심히 해서 썼는데 그게 막 출판되고 인기가 끌면서 연사로 쓰게 되니까 갑자기 그에 대한 돈이 막 들어와. 막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 돈이 되어서 들어오는 금전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요런 것도 됩니다. 내가 책을 하나 썼어. 출판물을 썼는데 그게 너무 잘 팔려서 인세가 들어오는 그런 금전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노하우, 사상을 펼쳤는데 그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치환이 돼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무언가가 있어서 강연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의 좀 금전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연예인처럼 가지고 가는 그러한 맥락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예인보다는 사실 작가, 유명 작가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작가는 작품으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작품을 내서 그 작품이 사랑받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작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외부로 나오면서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그런 류거든요. 처음부터 얼굴과 명성을 떨친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산출물, 여러분들의 역량,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복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강사라던가 내가 뭔가 연구 개발을 하신다던가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뭐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에서 수익이 난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전문성이 진하게 느껴지고는 있어서요. 그냥 뭐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라기보다 놀고 먹는 것도 굉장히 스터디가 들어가고 딥하게 들어가서 깊이 팠는데 거기서 돈이 되는 거? 예,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타로 강좌를 올렸는데 갑자기 그 강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벌린다던가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금전복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께서 뭔가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러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내심의 발휘를 좀 많이 하셨다. 내가 일을 하면 끝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요, 내심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가 전문성이 너무 높으면 사실 광고 붙이기도 힘들고 수익이 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너무 전문성 높은 거는 타겟층이 확실하고 수요가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 기를 쓰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좌절을 맛봐. 내가 봤지만 이거 보는 사람은 진짜 찐 오타쿠다. 아니면은 진짜 찐 이 분야에 한 10년 묵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볼 것 같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 돼.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라던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끌 것 같아 라는 것들은 미리 가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방도가 생긴다라고 해요. 너무 전문성이 높아서 사실 수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감명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조커님, 저 조커님이 쓴 글이 너무 좋아서 그거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신에 제가 그 수익금 나오면 매달 10%씩 드릴게요. 50%씩 드릴게요. 이런 제휴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타겟점이 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이 내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인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자기 전문성이 다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끝장나게 잘해. 논문도 찾아보면서 내가 공부 다 했어.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을 받으실 때 하셔야 될 것과 조심하셔야 될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잘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결과물을 내는 거지, 남들의 이목을 끈다던가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지 급하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세워놓으셨던 방향성이라던가 컨셉, 톤 앤 매너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성과가 나는 것 같아 해서 저쪽에 샛길로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방향 전환하거나 와리가리 하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요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해낸다에 좀 가지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개를 여러분들한테 줘. 막 이것도 한번 해봐. 조커야 너 저것도 잘하잖아. 저것도 한번 낑겨봐. 그런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높은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든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타겟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난 이거 말고는 더 다른 분야로 늘릴 생각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향, 초기 방향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결과가 나올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초반의 지표라든가 초반의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흥미를 잃거나 이러실 수는 있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내가 성공을 거두려고 하지만 않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서 더 잘 갈 수 있음을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카드 전체적인 조합을 좀 봤을 때는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인의 말을 참고하실 수는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일비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금전운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어보시면 좋은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더 할 게 있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를 해서 내가 정말 저는 마케팅 쪽에서 인이 배인 사람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블로그에 한번 풀어보고 특히 마케팅에 좀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블로그로 이렇게 썼어. 노하우나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이거를 좀 더 풍부하게 엮어서 우리 책으로 한번 내봅시다. 영상으로 내봅시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면까지 여러분들이 좀 전망을 바라보고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얻게 되시는 금전적인 부분, 이런 여러분들의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시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불러일으켜질 때 방향성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목돈을 좀 받는다, 인센티브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출판을 냈는데 인세가 너무 많이 들어와. 뭐 이렇게 해서 목돈 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홀랑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진짜 밥 산다고 다 쓸 것 같지만 어쨌든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게 뭐 영화화 된다, 내가 쓴 소설이 영화화 된다 그러면 나도 거기 한번 투자자로 참여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계속 여러분들 카드는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방향성에 대한 지시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성 수립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면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돈에 매몰돼서 돈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인기나 사회적인 가치에 포커스를 두시고 가시는 게 훨씬 맞다라고 보여요. 전반적인 카드들이 뭐 이런 카드들이 또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세상의 뜻을 펼치는 데다가 뭐 선제적인 목적을 두시는 게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에 따라서 명예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전운이 같이 붙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성취나 가치 뭐 이런 거를 좀 펼쳐 보이시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약간 유혹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어필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집요한 포인트에서 사람들한테 매력을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내가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고 인기를 끌고 그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요 말씀을 좀 카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인기 강사, 인기 인플루언서인데 전문성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 약간 요런 느낌에 조금 더 해당이 돼요. 작가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 영화 감독이신데 작품을 너무 잘 만들다 못해 감독님조차도 인기가 너무 많으신 분? 약간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대에 충족을 하고 보편타당한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색채와 여러분들의 개성,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녹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잘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하늘이 약속한 우리 여러분들의 금전복 6개월 이내 알아봤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형태의 리딩이 나왔는데요. 가끔 번호별로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집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2개 이상 골라주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 교집합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가시는 편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금전복 잘 많이 오셔가지고요. 풍요로운 삶 가지고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